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에서 뭘 했냐면요. 이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렸는데 페이지 다이그램이 뭐냐면은 온도가 주어졌어. 온도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게 Y축이 압력입니다.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 상태의 몰 프랙션하고 기체 상태의 몰 프랙션을 구합니다. 그게 그래프 두 개를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리퀴드고 이제 베이퍼예요. 여기에 몰 프랙션을 예를 들어서 X1, 여기 몰 프랙션을 Y1이라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로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직선이랑 만나는 점은 X1, 곡선이랑 만나는 점은 Y1.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그래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해. 온도가 일정하고 Y축이 P인 그래프보다는 실제로는 압력이 일정하고 이게 일정해. 이게 보통 대기압에서 실험을 하죠. 우리가 대기압에서 실험을 하고 온도가 Y축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가 리퀴드하고 베이퍼인데 여기가 X1, 이게 Y. 실제 원래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압력이 일정해. 대기압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온도를 바꿔주면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요.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때 액체의 몰 프랙션하고 기체의 몰 프랙션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엑셀로 뭘 할 거냐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이제는 압력이 주어졌고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의 몰 프랙션하고 Y 몰 프랙션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린트에 아마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예시가 뭐냐면 클로로폼 헥산의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립니다. 여기서 압력은 길게 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요 위쪽 곡선이랑 만나는 점은 뭐가 되냐면은 베이퍼 프레시의 몰 프랙션이고요. 아래쪽 곡선과 만나는 점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게 Y축이 T거든요. 온도가 337K일 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 Y1,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X1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P는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P1 플러스 P2인데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X1이 P1 제로가 되겠지. 두 번째 성분은 마찬가지로 라울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X2 P2 제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1 P1 제로. X2는 1 빼기 X2로 1 빼기 X1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P2 제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P2 제로 P1 제로 빼기 P2 제로 X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그랬죠? X1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X1. 여기가 X1이에요. 그럼 P는 뭐죠? P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1기압에서 실험한다 그랬죠. 1기압. 얘는 1기압. X1은 따라서 뭐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은 P1 제로, P2 제로만 알게 되면 우리가 X1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1은 어떻게 구하느냐? Y1은 그냥 돌턴의 블록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Y1은 전체 압력에서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구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울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X1, T1. 그래서 Y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식 가지고 구하려고 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P는 주어져 있어요. 1기압이라고. 그리고 X1은 여기서 구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뭘만 알면 되냐면은 P1 제로만 알게 되면은 Y1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X1하고 Y1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은 P1 제로, P2 제로만 알게 되면은 X1도 구할 수가 있고 Y1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P1 제로, P2 제로는 뭘까요?
P1 제로, P2 제로는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죠. 이게 클로로포름이고 여기 핵산이에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의 베이퍼 프레셔, 순수한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 근데 온도가 몇 도죠 지금? 온도가 337K라고요. 337K에서의 지금은 337K에서의 베이퍼 프레셔를 알게 되면은 예로부터 X1하고 Y1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은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온도가 좋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337K에서의 P1 제로하고 P2 제로가 얼마가 되는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때 공업화학에서 화공과에서 잘 쓰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이 뭐냐면은 안토이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ln P1 제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요게. 근데 온도가 몇 도냐면 337K. 요 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P1 제로는 이 식을 이게 뭐식이 들어갈 거냐면은 337K가 돼요. 요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핵산의 식도 프린트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P1 제로, P2 제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도가 337K에서. 그래서 P1 제로, P2 제로를 구하게 되면은 X1하고 Y1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요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온도를 높여. 예를 들어서 340K로 올려서 똑같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X1 구하고 Y. 그래서 온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X1하고 Y1을 구하게 돼. 그러면은 그 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요 그래프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은 솔루션이 아이디얼하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라우리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이디얼 솔루션이 아니고 넌 아이디어 솔루션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디어 솔루션일 때는 어떻게 됐었나 봅시다. P는 P1 제로 플러스 P2 제로였었죠. 그리고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얘가 라우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P1 제로 X2 P2 제로를 더한 것이 P가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될까요? 얘가 예를 들어 X축이 X1이었었다 그러면은 요식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려주게 되면 아마 이런 또 직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해주게 되니까 아마 이런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이디어 솔루션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직선.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역시 마치 직선식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이게 넌 아이디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1 제로가 아니죠. P1이 X1 P1 제로로 표현되지가 않아. 대신 어떻게 표현되냐면 X1 감마1 P1 제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1이라는 얘기는 이게 아이디어 솔루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디어하지가 않아. 이거 보정항이 들어가야 돼. 1보다 작은, 1보다 큰 보정항이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X2, 감마2, P2 제로라고 해서 보정항을 집어넣는 것이 실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감마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게요.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 그래프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넌 아이디어 솔루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엑셀 파일에다가 이걸 다 데이터를 쳐넣었어요. 감마1이 얼마다, 감마2가 얼마다가 내가 엑셀
파일에 보면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뭘 그려야 되냐면 넌 아이디어 솔루션인데, 아까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게 직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어떤 모양이었었냐면은 이런 모양. 이게 직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직선. 이게 왜 직선이냐면은 아이디어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 곡선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어. 아이디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넌 아이디어 솔루션을 그릴 텐데, 이게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넌 아이디어 솔루션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얘도 바뀌게 돼. 얘를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아지오 트러블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얘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 이렇게거든요. 만약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아지오 트러블. 그래서 우리 얘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이 토탈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 5개를 그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에 보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참고를 해서 완성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엑셀 파일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빨리 끝나는 사람은 1시간에 끝나는데 늦게 끝나는 사람은 2시간이 돼도 못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열어서 해보고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